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4월 21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꼭 2주 전에 수요일에 보궐선거가 있었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딱 2주가 됐는데 2주 동안 계속 이 선거에서 승리한 범야권에서는 질서 재편이 추진이 됐죠. 다음 대선을 대비해서 대선 전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질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야권 재편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진전이 안 되는 이유 중에는 곳곳에 윤석열 변수가 있기 때문이었죠. 윤석열이 지금 범야권의 대권 주자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어떻게 배치가 될 것이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종인이 계속 윤석열을 마치 주머니 속에 공깃돌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또 범야권을 휘젓고 있습니다. 휘젓고 있어서 이 질서가 아직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이러는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이 야권의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돼버렸죠. 윤석열 블랙홀이 범야권에 생겼습니다. 그것은 범여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도부 경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도 하고 있고 또 당대표 경선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의 국민의당과의 야권 통합도 추진을 해야 되고 또 대선 구도도 지금 짜야 되고 이런데 모두 이 모든 상황들이 윤석열을 빼버리면은 이야기가 안 되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특히 직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 범야권 전체를 윤석열 블랙홀로 밀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김종인은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국민의힘이 아싸리판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어제 보도된 인터뷰에서는 아예 진흙탕, 흙탕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흙탕물. 윤석열이 흙탕물 같은 국민의힘에 가면은 백조가 오래된다. 윤석열은 별의 순간 별이고 또 백조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싸리판이고 진흙탕이고 흙탕물이고 오리가 사는 곳.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김종인은 본인을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런 이야기 마치던 우물에 침을 뱉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 국민의힘 안에서 비판이 막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윤석열이 국민의힘으로 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중진들에 대해서는 또 독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죠. 주호영에 대해서도 바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호영 보시면은 조선일보 6면입니다. 묵은 감정 터진 김종인, 주호영 야권 재편 신호탄이다. 양측이 충돌을 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충돌을 했다기보다 김종인이 주호영을 일방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호영은 좀 억울하다. 이 정도 하소연을 한 정도입니다. 자, 김종인은 이 주호영, 김무성 등 옛 주류가 안철수를 밀면서 자신을 공격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서울시장 범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주호영과 김무성이 뒤에서 안철수를 밀었다. 그래서 오세훈보다는 안철수를 밀었다. 그래서 자기를 공격한 것이다. 본인은 안철수를 막 공격을 하는데 왜 김종인 나에게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안철수 시키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란을 일으켜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런데 주호영, 난 특정인 도운 적 없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야당 주류 쟁탈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 양측 충돌은 안철수를 두고 갈라진 묵은 감정이 터져놓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 주호영, 그리고 김무성, 이재호,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모두 영남 출신들인데 내년 대선 앞두고 야권 세력 내에서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가정의 하나가 영남 출신이 중심이 됐던 국민의힘 주류를 중도적 세력으로 교체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영남 인사들이 반발하면서 충돌이 벌어진 이런 측면이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앞서서 그런 영남 배제론 이런 것도 당 안에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실제로는
윤석열을 둘러싼 윤석열을 두고 서로 윤석열을 이 대권 주자로 내세우는데 역할을 하려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김종인이 이 주호영을 공격한 것은 저는 상당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치 도에 상당히 어긋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호영은 김종인을 상고 철회해서 비대위원장을 시킨 사람입니다. 원내대표를 하면서 4.15 총선에 김종인이 국민의힘 계열의 총괄선대위원장을 했죠. 총괄선대위원장을 해서 참패를 했습니다. 참패를 하고 물러나면서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이 당에 미련이 없다. 이 당 싫다. 막 이런 이야기하고 이렇게 준비도 안 된 당을 지지해달라고 해서 국민께 선거하자. 이러면서 본인은 쏙 빠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고초려를 해서 주호영이 뭐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처럼 해서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았죠. 그리고 그 기한도 본인이 4월 7일 재보궐선거까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권을 달라 해서 다 돌려줬습니다. 주호영이 다 돌려줘서 그 이후에 김종인, 주호영 투톱이 당을 이끌어왔죠. 그런데 갑자기 주호영을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그 사람을, 주호영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안철수를 서울시장으로 만들려던 사람이다. 안철수가 작당을 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을 억누르고 오세훈을 후보로 만들어서 당선시켰다. 내가 오세훈을 당선시켰다. 그럼 안철수를 하려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은 억울함을 호소를 했죠. 나는 단일화가 깨지지 않도록 노력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를 했는데 자 지금 이 김종인이 이렇게 주호영을 공격을 하는 것은 본인이 주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까지 지금 주호영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본인이 주호영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내가 다 할 거야. 국민의힘도 내가 하고 윤석열도 내가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분리를 시켜야 되고 윤석열을 김종인 본인이 딱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막판에 국민의힘까지 흡수를 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최종 목표입니다. 흡수를 해서 본인이 다 통솔을 하는 그거를 지금 구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도 막 깔아뭉개고 다 깔아뭉개고 안철수도 깔아뭉개고 하면서 윤석열만 띄우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김종인 이 동아일보 보시면 김종인 국민의힘 윤석열 갈라놓고 윤석열에겐 사실상 대권 코칭을 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갈라놓는 것이 김종인 개인에게는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모두 갈라놓고 윤석열에게는 계속 러버콜을 보내면서 뭐 마크롱 이야기를 하면서 마크롱처럼 또 뭐 한석도 없는 정당이지만 그 양쪽 거대 양당을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마크롱 이야기하면서 윤석열에게 코칭을 하는 이것이 제3지대죠. 본인은 제3지대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앞뒤 말이 안 맞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워낙 본인이 다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니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막 하는 것이죠. 연일 독설 날리는 김종인 정치적 의도가 뭐냐 촉각이 그걸 곤두세운다. 윤석열 국민의힘에 들어가겠나 흙탕물에서 놀면 똑같이 되는 것이다. 흙탕물. 그리고 일당 반대 메시지를 날렸고 주호영은 안철수와 작당한다 이런 주장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김종인이 대선판을 주도하려는 의도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제3지대 간의 야권 대선 플랫폼 경쟁을 부추겨서 대선판을 주도하려는 의도다. 김종인의 의도는 이렇게 분석이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에게 사실상의 원포인트 레슨, 마크롱 이야기입니다. 원포인트 레슨을 했고 일관되게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분리시켜 온 것은 본인이 주도하려는 그런 숨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2017년에 의석은 없지만 중도 지향 정치 세력을 표방한 신당을 만들어서 집권한 사례를 최근 계속 강조를 하면서 윤석열과 대입을 시킵니다. 윤석열에게 제3지대로 넣으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본인은 또 제3지대가 없다는 이야기하고 본인은 제3지대가 아니고 본인 생각은 본인이 다 일단 윤석열을 안고 있다가 그 다음에 국민의힘까지 흡수를 시켜서 본인이 다 할 거니까 본인은 3지대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밖에서 보면은 결국은 3지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여기 흥미로운 기사가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왜 주호영을 계속 이렇게 김종인이
본인을 다 삼구철에서 모셔간 사람을 계속 욕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퇴임하는 날 주호영이 김종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오실 일이 없도록 잘 하겠다. 김종인이 다시 국민의힘에 오실 일이 없도록 우리가 잘 하겠다. 이거 아주 뭐 덕담이죠. 그 결의를 그 어떤 의지를 표현하는 이런 말인데, 거기에 김종인이 삐졌다는 이야기죠. 본인이 여전히 대선을 진두지휘할, 범야권의 대선을 진두지휘할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데, 주호영이 다시는 오시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 오지 말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또 감정이 상해서 이렇게 주호영을 공격을 한다. 자,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정도면은, 자, 이것은 상당히 이 김종인의 거릇에, 그리고 김종인의 개인 욕심 같은 것이 다 거릇에 문제가 있고 개인 욕심이 다 보이는 그런 것이죠. 심지어 이 김종인은 아들뻘 되는 장제원 의원과도 독서를 내보면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아사리판 운운하는 김종인은 노역의 참 기술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제원은 홍준표 꼬붕이다. 홍준표 꼬붕이다. 상대도 안 한다. 지가 짓고 싶으면 지으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아들뻘 되는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되니 장제원이 발끈하죠. 주호영은 뭐 점잖게 이렇게 대꾸를 했지만 장제원은 그러지 않습니다. 완전히 역공을 날렸죠. 나는 김종인 꼬붕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김종인은 저렴한 정치 거강꾼이다. 김종인은 노태우 꼬붕이다. 노태우 꼬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렸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 김종인이 보건사회부 장관을 지냈고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죠. 그런데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낼 때 동아은행으로부터 2억 1천만 원, 지금의 돈 가치로 치면 10억 넘습니다. 2억 1천만 원을 그 연임을 시켜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서 구속이 됐었습니다. 나중에 국회의원이 됐을 때 그 일이 발각돼서 청와대 경제수석대의 일이 발각돼서 구속이 됐었죠. 그래서 그 사실을 은근히 비꼬기 위해서 장제원이 노태우의 꼬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뇌물 전과자다, 김종인은 뇌물 전과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김종인은 어제 인터뷰에서 김병준까지 또 막 헐뜯고 나섰습니다. 김종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병준에 대해서 진짜 하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다. 옛날에 날 만나겠다고 쫓아다녔는데 지금은 자기 방치했다고 불만이 많은 사람이다. 자, 이렇게 본인을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색적으로 공격을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국민일보 오늘자 만평을 하나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평이 김종인이 국민의힘은 흙탕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흙탕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래 보시면은, 그러면은 본인이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이렇게 연꽃 위에서 떠 있었던 것이냐, 이런 만평이 나올 정도로 지금 그 언론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김종인의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는 그 본인이 얼마 전까지 이끌었던 당에 대해서 이렇게 독서를 퍼붓는 것, 물론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어떤 야심이 있겠지만은 정치 도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힘 당 안에서도 그 윤석열이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김종인 밖에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원내대표 경선 출마자들이 일단 윤석열 마케팅을 벌이고 있죠. 근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강릉이 지역구인데 윤석열의 외가가 강릉이어서 과거에 어릴 때 같이 놀았다, 앞뒤 동네라서. 그래서 근성동은 또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서 그 윤석열이 입당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덕불 장군식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우리 당을 플랫폼으로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 이런 이야기하고, 유이동 그 의원 같은 경우도 윤석열은 자연스럽게 국민의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대표 출마 예정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주호영 그 원내대표도 이 정치자금 한계 같은 것, 그 반기문의 사례를 들어서 정치자금 한계를 거론하면서 국민의힘에 윤석열이 와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권영세 또 의원도 당대표에 출마할 텐데 윤석열과 사법고시 공부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야권에선 누구보다 윤석열과 가깝다.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겨레를 보시면은 약간 이 비꼬는 투로 이 상황을 보도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윤석열 구애 경쟁으로 변절했다. 비꼬는 뉘앙스죠. 진보 성향 한겨레 신문이니까 윤석열 구애로 변절을 했다. 변절을 했다기보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윤석열이 범야권의 대권 후보로 떠올랐기 때문에 윤석열과 함께 대권을 창출하는데 정권을 교체하는데 내가 적임자다.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죠. 건성동, 김기현, 김태흠, 유이동 원내대표 출마자들이죠. 모두 내가 대선 플랫폼을 만들겠다. 대선의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겨레 신문은 중도총 2030 향한 쇄신은 뒷전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우선 플랫폼을 만들고 나서 거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하면 되는 것이죠. 이 원내대표는 중도총이나 2030을 향한 이 어떤 쇄신책을 이야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원내를 이끄는 국회 안에 원내 대책을 세워서 그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이 당 대표와 함께 자기 대선 후보 경선 관리를 하는 그런 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대선 후보들이 또 다른 당 직자들과 같이 중도총 2030 향한 쇄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도로 영남당 우르드이라는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조호영 대표 출마 시사와 맞물려서 당 지도부 도로 영남당이 될 우려도 있다. 이렇게 한겨레가 부추기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산 출신이죠. 영남을 배제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 선거를 치르나? 우리의 주요 지지층이 영남에 많이 계신데 영남이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반박을 했고 조호영, 대구 출신 조호영도 아니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같은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 본인이나 이런 물음에 대해서 답변할 때 아니 당대표, 원내대표가 같은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건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나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같은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것은 이 좁은 당덩어리에서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한 것이죠. 윤석열이 블랙홀이 되는 것은 국민의당 안철수가 이끄는 국민의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때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을 하기로 오세훈과 안철수가 합의를 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라는 존재 때문에 좀 머뭇거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그러니까 윤석열도 국민의힘에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흡수 통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제3지대에서 철석연대를 일단 맺자. 안철수와 윤석열이 철석연대를 맺자. 이런 주장들도 당 안에서 나오고 있죠. 한국경제는 오늘 안철수 대표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듣는다. 정권을 바꾸려면 야권 대통합해야 된다. 근데 나는 주연이든 조연이든 역할을 하겠다. 주연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것이죠. 직접 후보로. 조연은 킹메이커 정도를 하거나 페이스메이커 정도를 하는 정도겠죠. 난 어떻게든 이 정권 교체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당 문제에는 신중론을 좀 펼쳤다. 당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국민의당 역시도 윤석열 문제가 먼저 선결이 돼야지 이런 상황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이 만평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대로 김종인의 이 야권 전체 판을 흔드는 여기에 대해서는 대다수 언론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칼럼 보시면은 송평인 칼럼에서 상당히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게 갈 상황이 아니다. 범야권이. 자,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 진보 몰아낼 3년의 시작일 뿐인데 재보선에서 이긴 것이
문재인 가짜 진보 정권, 문재인 가짜 진보 정권을 몰아낼 시작일 뿐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왜 3년의 시작이냐 하면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국민의힘 범야권에서 정권을 가져가도 국회가 요소야 상당히 지금 민주당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요소야대가 되기 때문에 국정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후에 또 22대 총선이 있죠. 그 총선까지 범야권 보수가 이겨야 이것이 가짜 진보를 몰아내는 계기가 된다. 그러니 지금이 시작이다. 앞으로 3년의 시작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종인의 분열적 발언이 안타깝다. 4.7 선거 보수와 중도가 연합한 첫 결실을 맺었었다. 그리고 국민의힘, 안철수, 윤석열은 보완관계다. 대선과 2024년 총선까지 이어가야 된다. 이 주장을 송평인 칼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가짜 진보가 쫓겨난 후에는 보수, 중도와 진짜 진보가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이런 구도를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말은 그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일단 가짜 진보는 쫓아내야 된다. 그러자면은 지금 서로 보완관계지. 국민의힘, 안철수, 윤석열은 보완관계지. 지금 이렇게 아기다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북한 관영 매체, 메아리, 우리 민족끼리 이런 데서도 지금 윤석열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이 윤석열이 블랙홀이 되고 있는데, 온 전국에 블랙홀이 되고 있는데, 자, 윤석열이 지금 상황이면은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윤석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주변에서는 5월 중순에 등판을 할 것이다. 왜 5월 중순이냐? 지금 여당도 그렇지만 특히 범야권에서 판이 짜여지고 있으니 이 판이 어느 정도 다 짜여져야지 윤석열이 선택을 할 것 아니냐. 이 논리인데 이 논리가 좀 모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이 모든 범야권 질서 재편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윤석열의 어떤 위치가 있어야지 나머지 판이 짜여집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과 같이 가든 제3지대 신당을 만들든 아니면 정말 김종인과 같이 하든 뭔가 윤석열의 선택이 먼저 있어야지 그 다음 판이 짜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윤석열이 기다리고 있고 판이 다 짜여지면은 윤석열이 진입을 하겠다. 이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윤석열의 존재감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면은 지금 판 짜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왕좌왕하는 것도 아마 윤석열의 선택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어떤 선택을 조속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조금 전에 제가 김종인 이야기를 계속 들었지만은 김종인 전 위원장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온갖 비난을 다 하면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호영도 그랬고 과거 10년 전 멘토였던 안철수도 본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지금 10년 동안 계속 안철수를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 전 총장도 여러 가지, 세 가지 가능성 중에서 국민의힘 가는 것, 3지대 독자신당, 김종인과 같이 하는 것 중에서 김종인을 선택할 경우에는 뭐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도 전혀 배제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좀 이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좀 파국이 올 가능성, 그런 것도 지금까지 김종인의 사례에서 보면은 그런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범야권에서 대권 구도가 이렇게 김종인 리스크에 직면을 해 있는 상황인데, 범여권은 어떨까요? 범여권도 지금 대권 구도를 새롭게 짤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다시 관심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범여권에서는 1위죠. 이재명이 문재인 정권과 지금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그런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결돼서 친문줄에서 이재명이 아닌 제3의 주자를 내세울 움직임,
이런 것도 또 서서히 감지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일보 보시면은 이재명이 여권 주류의 선전포고를 했다. 개혁보다는 민생 실천이 중요하다. 계속 민주당 주로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주류들은 아직 개혁 끝나지 않았다. 계속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같은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은 차별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개혁보다는 민생 먼저 먹고 살아야 된다. 코로나 백신 이야기도 했었죠. 이재명이. 여의도의 한 행사장에 방문해서 민주당 의원 42명이 주최한 행사장에 가서 30분 동안 거침없이 기자들과 만나서 답변을 했습니다. 단단히 작심한 듯 했다. 이것이 기자의 표현인데, 재보선 참패, 이것은 국민의 엄중한 경고다. 그렇게 하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지금 할 때 아니다. 애들로 비판을 했고, 여러 가지 본격적인 차별에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일보도 위에서는 이재명의 실용적 민생개혁, 이거를 이야기하고 아래 기사에서는 신명기사입니다. 아래 기사에서는 다시 꿈틀대는 여권 제3후보론, 그래서 임종석, 이강재 등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금 유시민은 본인이 안 하겠다고 이미 했죠. 내가 왜 친문 후보냐, 내가 왜 문재인의 종속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석, 이강재 이쪽에 좀 언론이 관심을 돌리는 분위기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나온 김경수도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어쨌든 대선 정국은 지금부터 본격화되고, 범야권에서는 윤석열이 핵심 변수, 그리고 윤석열 핵심 변수를 본인이 컨트롤을 하려는 김종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뜻을 이룰 것인가. 지금 범야권은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상당한 비판을 가하는데 김종인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 문제. 그리고 범여권에서는 이재명으로 쭉 갈 것인가, 아니면 친문에서 제3의 인물을 내세울 것인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도 이 범여권의 경우에 문재인 정권은 레임덕이 찾아왔기 때문에 문재인이 후계자를 낙점하고 이런 분위기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당장 발동해 버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 극복이죠. 그리고 백신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백신 확보에 엄청나게 무능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모더나 상반기에 2천만 명 온다고 문재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CEO와 전화를 해서 확보했다고 하더니 그것도 아니었고 거짓말이었고, 지금 홍남기는 2천만 명분은 하반기에 도입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워낙 무능하니까 언론이 먼저 이 백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빌어서 조선일보 보시면은 일면 톱입니다. 지금 급한 거는 한미 반도체 백신 동맹이다.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돼. 문재인에게 오히려 이런 방법을 해봐. 백신 확보할 때. 그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는 우리의 반도체 기술이 절대 필요하죠. 우리는 미국의 백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환하자는 거죠.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산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를 전략 무기로 써야 된다. 백신진 미국, 백신 원료 빗장 걸지만 반도체 공급은 부족하다. 반도체 든 한국, 삼성이 20조 원짜리 미국 공장 증설 이런 것을 협상 카드로 활용 가능하다. 그러면 맞바꿀 수 있고 우리가 백신 확보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또 삼성이 나오지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4월 21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